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할리우드의 스크루볼 코미디 여왕이라는 별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카롤 롬바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영화 속에서는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실제 삶은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화려했답니다. 할리우드 스캔들과 고급스러운 사교 생활로 늘 화제를 모았던 그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삶은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카롤 롬바드의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할리우드의 전설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카롤 롬바드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카롤 롬바드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본명은 앨리스 제인 피터스였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6살 때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포일된 어린 배우는 아니었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배우를 꿈꾸거나 어머니가 억지로 밀어붙인 케이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화계 입성은 꽤나 독특하고 우연의 연속이었죠. 어린 시절의 카롤은 완전히 톰보이 스타일이었어요. 학교에서 하는 거의 모든 스포츠를 잘했을 정도로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쳤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건 바로 친구들과 야구를 하던 순간이었어요. 당시 유명 영화감독 앨런 드완이 그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활기차고 당당한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카롤은 단 12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바로 A Perfect Crime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이 그녀를 단숨에 스타로 만들어주진 못했어요. 카롤은 첫 영화 촬영을 정말 즐겼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첫 작품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이후 몇 년 동안 오디션에서 계속 낙방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특히 12살에서 15살까지의 3년은 어린 소녀에게 꽤나 긴 시간이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녀도 점점 꿈을 포기하려던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명이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바로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스타 찰리 채플린과의 작은 인연이 그녀의 앞길을 바꿔놓았죠. 찰리 채플린이 자신의 대표작 황금광시대를 준비하며 배우들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카롤 롬바드가 스크린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비록 영화에 출연하지는 못했지만 스크린 테스트가 여러 영화사들의 손을 거쳐 결국 그녀를 주목받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본명 대신 카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비록 바로 계약을 따내진 못했지만 이 테스트 덕분에 할리우드에서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답니다. 16살이 된 카롤은 결국 폭스필름과 계약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작은 배역들만 맡았지만 영화 외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행하던 짧은 치마를 입고 짧은 머리를 휘날리며 파티를 즐기며 사교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죠. 특히 할리우드의 유명 나이트클럽 코코넛 그로브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매력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답니다. 하지만 화려한 사교 생활이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진 않았어요. 점점 그녀의 사생활이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죠. 카롤 롬바드는 할리우드 파티에서는 언제나 주목받는 스타였지만 정작 영화사에서는 그녀를 주연 배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는 무성 영화 Marriage in Transit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 이후에도 그녀는 영화사로부터 큰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결국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고 큰 변화를 모색해야 했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열어갔답니다. 카롤 롬바드는 그 누구보다도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무거운 드라마에 출연하며 우울한 연기를 해야 했을까요? 활발하고 유머 넘치는 성격은 사실 코미디에 더 잘 어울렸답니다. 그래서 19살이 되던 해 맥세넷과 함께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자신만의 장르를 찾으며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인생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그녀를 찾아왔답니다. 1927년 9월 어느 날 밤 카롤 롬바드는 남자친구인 해리 쿠퍼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산타 모니카 대로를 따라 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해리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를 내면서 차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그 파편들이 카롤 롬바드의 얼굴을 깊게 베었어요. 얼굴은 심각한 상처로 가득했고 피가 멈추지 않았죠.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상처는 너무나도 심각했답니다. 이 사고는 그녀의 인생에 큰 충격을 안겼고 사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신체적인 상처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카롤 롬바드는 얼굴에 깊은 흉터를 남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녀의 커리어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당시 무성 영화는 배우들의 얼굴 클로즈업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녀의 흉터는 화면에 그대로 드러났죠.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카롤은 절박했습니다. 해리 쿠퍼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결국 카롤 롬바드의 어머니는 해리를 상대로 35,000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 내용에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원래 주당 300달러를 벌던 모든 수입을 잃었다는 점이 포함되었죠. 결국 이 소송은 3,000달러에 합의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뜻밖의 동맹을 얻게 되었답니다. 누군가 그녀의 편에 서서 돕기 시작했죠. 카롤 롬바드가 큰 사고를 겪고 얼굴에 흉터가 남았을 때 커리어를 잃을까봐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녀의 상사였던 맥 세넷이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답니다. 맥 세넷은 당시 할리우드에서 수백 편의 무성 영화와 단편 코미디를 제작하며 성공을 거둔 유명 제작자였어요. 사실 카롤 롬바드는 그의 영화 몇 편에 출연한 것 외에는 그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넷은 그녀 안에 숨겨진 특별한 재능을 알아본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그녀와의 계약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타로 만들기 위한 계획까지 세웠답니다. 세넷은 카롤 롬바드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고소득의 역할을 제공하며 그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심지어 새로운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답니다. 바로 곡선의 카롤이라는 이름이었죠. 이 별명은 그녀의 몸매를 강조하면서도 얼굴에 남은 흉터에서 시선을 돌리는데 큰 효과가 있었어요. 이후 무려 18편의 단편 영화에 출연하며 코미디 연기를 갈고 닦았고 이 경험이 그녀의 커리어에 튼튼한 기반이 되었답니다. 단 2년 만에 잊혀질 뻔한 배우에서 떠오르는 신성으로 거듭났어요. 이제 그녀는 단편 영화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장편 영화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답니다. 그녀에게는 단 하나, 장편 영화에서 빛날 수 있는 큰 기회가 필요했죠. 몇 편의 소규모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며 대공황 시기의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파라마운트와 주당 350달러라는 당시로서는 큰 계약을 맺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금액이 5년 안에 무려 10배로 증가하게 될 거라는 점이었어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노력에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를 A급 스타로 만들어줄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1931년 카롤 롬바드는 무려 5편의 영화에 출연하며 누구보다도 바쁜 한 해를 보냈어요. 그중 2편에서는 오랫동안 동경해왔던 배우 윌리엄 파월과 함께 주연을 맡았답니다. 카롤은 윌리엄을 존경하고 동경했는데요. 놀랍게도 윌리엄 역시 그녀에게 반해버렸어요. 윌리엄은 그녀에게 여러 번 청혼을 했지만 카롤은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는 자신의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거든요. 결국 윌리엄은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연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동의했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카롤 롬바드와 윌리엄 파월은 1931년 6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시 카롤은 22살, 윌리엄은 38살이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카롤은 자유롭고 유쾌한 성격이었지만 윌리엄은 전통적이고 진지한 사람이었죠. 결혼 후 카롤은 헌신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윌리엄 역시 그녀의 자유분방한 성격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움을 느꼈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카롤 롬바드와 윌리엄 파월의 결혼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어요. 결혼식 날 윌리엄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반지를 어느 손가락에 끼워야 할지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신혼여행에서는 카롤이 독감에 걸려 남편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답니다. 하와이에서의 로맨틱한 시간은커녕 두 사람은 서로를 간신히 챙기며 여행을 마쳤죠. 이런 시작은 어쩌면 두 사람의 미래를 암시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롤의 결혼은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A급 배우와의 결혼은 그녀의 인지도를 크게 높였고 영화도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비평가들은 그녀의 작품마다 찬사를 보냈고 관객들은 그녀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답니다. 이 무렵 그녀는 떠오르던 또 다른 스타 클라크 게이블과 함께 영화 No Man of Her Own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나중에 아주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지만 당시에는 첫눈에 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롬바드와 게이블은 촬영장에서 충돌했습니다. 카롤은 자신을 다른 스튜디오로 빌려준 것에 화가 나 있었고 클라크는 그녀를 다소 까다롭다고 생각했죠. 촬영 내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촬영이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놀리는 유머 감각을 발휘하며 분위기를 풀었어요. 클라크는 카롤에게 발레 슈즈를 선물하면서 진정한 프리마돈나에게라는 카드까지 붙였고, 카롤은 클라크 얼굴이 그려진 햄을 선물했답니다. 두 사람은 크게 웃으며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게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카롤 롬바드와 윌리엄 파월의 결혼은 결국 26개월 만에 끝이 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혼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깔끔한 이혼으로 기록될 정도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답니다. 카롤은 네바다주 리노에서 이혼을 신청했고, 윌리엄은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카롤은 위자료나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았죠. 이혼 서류에서 카롤은 윌리엄의 거친 언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농담처럼 적었는데요. 사실 그녀야말로 입담이 거칠기로 유명했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친구로 남았고, 카롤은 다시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 밤마다 코코넛 그로브 클럽에서 파티를 즐겼답니다. 카롤 롬바드는 코코넛 그로브에서 열린 파티에서 가수 러스 콜롬보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랑이었어요. 카롤과 러스는 나이도 같고 생활 방식과 성격도 잘 맞았답니다. 정말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커플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운명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1934년 9월 어느 날 오후, 카롤 롬바드와 러스 콜롬보는 친구인 랜싱 브라운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홍보 사진을 찍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에 두 사람은 브라운이 소장하고 있던 오래된 권총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끔찍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브라운이 실수로 권총을 발사해버렸고, 총알은 나무 테이블에 튕겨 러스의 왼쪽 눈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우연이었는데요. 특히 카롤이 과거 자동차 사고로 얼굴에 상처를 입었던 걸 생각하면 더욱 충격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러스가 카롤처럼 운이 좋지 못했어요. 러스 콜롬보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총알은 그의 눈을 뚫고 뇌까지 깊숙이 들어간 상태였죠. 무려 6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러스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26살이었어요. 이 소식은 카롤 롬바드에게 큰 충격이었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이 비극은 그녀의 고통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러스 콜롬보의 장례식은 수많은 스타들과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어요. 이 자리에서 카롤은 러스를 향한 사랑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현했답니다. 러스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 하얀 가드니아였는데요. 카롤은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꽃을 착용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감동적인 추모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바로 러스의 어머니였어요. 러스 콜롬보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그의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카롤과 러스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이 비극적인 소식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러스의 죽음을 숨기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카롤은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 위로했어요. 카롤은 러스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읽어주었고 마치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러스의 어머니는 남은 10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모르고 지낼 수 있었어요. 카롤의 이런 따뜻한 배려는 단순히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품어주는 깊은 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답니다. 카롤 롬바드는 단순히 자신의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했답니다. 절친한 친구이자 테니스 코치였던 사람이 카롤에게 앨리스 마블이라는 테니스 선수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카롤은 즉시 앨리스를 찾아가 그녀를 위로했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답니다. 혹시 테니스 전설 앨리스 마블을 아시나요? 그녀는 여러 번의 그랜드슬램 우승을 차지하며 전설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는데요. 사실 그녀의 커리어 뒤에는 카롤 롬바드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카롤은 앨리스가 건강 문제로 은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를 도와줄 새로운 의사를 직접 알아봐 주었어요. 이 의사는 앨리스에게 새로운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했고 덕분에 그녀는 다시 코트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놀라운 건 카롤이 이 모든 일을 앨리스를 만나기도 전에 해줬다는 거예요. 그 후 카롤은 앨리스의 경기를 직접 찾아가 응원하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답니다. 앨리스가 여러 차례 그랜드슬램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카롤의 이런 따뜻한 지원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롬바드는 자신의 경력과 명성을 좋은 일에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중에 볼 수 있듯이 그것은 결국 그녀의 어두운 결말을 초래했습니다. 러스 콜롬보를 잃은 후 카롤 롬바드는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하지만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영화 제작에 몰두시켰답니다. 특히 사촌이자 유명 감독인 하워드 혹스와 함께 영화 20th Century를 작업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하워드 혹스는 카롤에게 연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었고 큰 영향을 끼쳤답니다. 두 사람은 촬영장에서 즐겁게 작업하며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영화는 카롤 롬바드를 할리우드 최고 코미디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 잡게 해준 작품이었답니다. 20th Century는 카롤 롬바드의 스타성을 확고히 다지는 작품이 되었고 이후 그녀는 프레드 맥머레이와 함께한 Hands Across the Table로 또 한 번 큰 성공을 거뒀어요. 두 사람의 케미가 워낙 좋아서 스튜디오는 그들을 3번 더 같은 작품에 캐스팅했답니다. 하지만 카롤의 이름이 타블로이드에 오르내리게 된 건 프레드와의 케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카롤 롬바드는 4년 전 영화 No Man of Her Own에서 클라크 게이블과 함께 출연한 적이 있었죠. 당시 두 사람은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두 사람은 무도회에서 재회했는데요. 이번에는 클라크가 먼저 카롤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심지어 그녀에게 대놓고 호텔 방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거의 떨어져 있지 않았답니다. 할리우드 파티, 아카데미 시상식, 심지어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까지 두 사람은 언제나 함께였어요. 이 화려한 커플의 사진을 찍기 위해 기자들은 서로 앞다투며 달려들었고 두 사람은 할리우드 최고의 로맨틱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였고 누구나 그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두 사람이 언제 결혼하게 될지 궁금해했죠. 특히 카롤 롬바드 자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답니다. 바로 클라크 게이블이 이미 두 번째 부인 마리아 랭햄과 결혼한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두 사람은 이미 별거 중이었지만 마리아는 클라크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랭햄은 클라크가 자신에게 돌아오길 바랬지요. 그녀는 게이블이 과거에 바람을 피웠던 것도 용서했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답니다. 클라크와 카롤의 사랑은 너무나도 강렬했고 대중들조차도 이 둘의 관계를 응원했어요. 심지어 타블로이드조차 마리아보다 카롤과 클라크의 편에 섰답니다. 당시의 언론이 이렇게 한쪽을 지지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카롤은 단순히 사랑받는 연인에 그치지 않고 클라크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답니다. 당시 할리우드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화화로 떠들썩했어요. 이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배우들이 줄을 섰고 카롤 롬바드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소설을 클라크 게이블에게 건네며 읽어보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클라크는 여성 취향의 이야기라며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러나 이 작품은 클라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기회였답니다. 스튜디오는 클라크가 논란이 되는 결혼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시키며 그에게 충분한 출연료를 지급해 마리아 랭햄과의 이혼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왔답니다. 결과적으로 클라크는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의 결혼 문제도 깔끔히 해결되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카롤은 스스로 희생해야 했답니다. 클라크 게이블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주연으로 캐스팅된 것은 그에게 큰 기회였지만 안타깝게도 카롤 롬바드는 이 영화에서 스칼렛 오하라 역할을 맡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답니다. 바로 클라크 게이블과의 결혼이었죠. 클라크는 마리아와의 이혼이 성사된 지 단 13일 만에 카롤과 함께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시 클라크는 영화 촬영 중이었기 때문에 짧은 휴식 기간을 이용해 두 사람만의 조용한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누군가는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답니다. 카롤 롬바드와 클라크 게이블은 단순히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정말 좋은 친구 같은 사이였어요. 두 사람 모두 장난을 좋아하고 활발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 엔시노에 있는 목장을 함께 구입했어요. 이곳에서 두 사람은 정원을 가꾸고 사냥 여행을 떠나고 말을 키우거나 닭과 개들을 돌보며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정말 꿈 같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했던 건 아니었어요. 카롤 롬바드는 화려한 커리어와 부를 가졌지만 그녀에게는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클라크 게이블과의 아이를 갖는 것이었답니다. 롬바드는 2번의 유산을 겪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의 난임 치료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 과정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점차 무거운 짐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임신하지 못한 상황은 카롤이 다시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녀는 슬픔을 일로 극복하며 더 많은 작품에 도전했답니다. 클라크 게이블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수상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런데 클라크가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다며 우울해하자 카롤은 특유의 유머로 위로를 했답니다. 카롤 롬바드는 할리우드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점점 더 신중하게 작품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클라크 게이블과 함께 오스카 트로피를 손에 넣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작품 활동을 줄이면서 그녀에게는 여유 시간이 생겼고 마침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그녀는 전쟁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타적인 마음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클라크 게이블은 할리우드 승리위원회의 의장이었고 카롤에게 그녀의 고향인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서 전쟁 채권 캠페인을 열어보자고 제안했어요. 이에 카롤은 어머니와 클라크의 에이전트였던 오토 윙클러와 함께 기차를 타고 떠났답니다. 그녀의 캠페인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원래 목표는 $50만 무려 $200만 전쟁 채권을 판매하며 기록을 세웠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캠페인을 마치고 카롤은 집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윙클러에게 비행기를 고려해보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는 걸 극도로 싫어했답니다. 결국 카롤은 어머니와 윙클러를 설득하기 위해 동전을 던졌고 카롤이 이겼답니다. 당시 비행기로 그 먼 거리를 이동하려면 약 17시간이나 걸렸고 중간에 여러 번 급유를 해야 했답니다. 첫 번째 급유지는 뉴멕시코 엘버커키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엘버커키에서 비행기가 급유를 하던 중에 몇몇 미군 항공대원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종사는 카롤 일행에게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겠냐는 요청으로 미군 항공대원들과 어머니와 윙클러와 함께 비행기를 계속 타고 다음 목적지인 라스베이거스로 향했어요. 하지만 비행은 점점 길어졌고 모두가 피곤해지던 그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시 출발한 지 15분 만에 TWA 3번 항공편은 네바다의 포토시산 절벽에 충돌하며 추락하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클라크 게이블은 곧바로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갔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잔해 속에서 카롤이 걸어 나오길 간절히 바랐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유명 해결사였던 에디 매닉스가 클라크에게 안전을 위해 기다리라고 설득하며 대신 그가 직접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광경이었답니다. TWA 3번 항공편에는 총 22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카롤 롬바드, 그녀의 어머니, 클라크 게이블의 에이전트였던 오토 윙클러, 그리고 15명의 미군 병사들이 함께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답니다. 사고 현장에서 카롤이 자주 착용했던 루비 클립의 일부와 그녀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찾아낼 수 있었지만 그녀의 결혼 반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들은 클라크 게이블은 오열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이 비극적인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가 함께 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롤 롬바드는 생전에 클라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장례식은 조용하고 사적인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지나치게 화려한 건 싫어요. 그녀의 뜻에 따라 클라크는 작은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카롤은 생전에 유언으로 요청했던 하얀 드레스를 입고 관에 누워 있었고 수색 대가 찾을 수 있었던 그녀의 유해 일부를 덮고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클라크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무너지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미국 민간항공위원회는 TWA 3번 항공편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조종사의 실수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당시 일본의 공격을 우려해 근처의 항공 경로 표지 등을 꺼둔 것도 사고를 악화시킨 요인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답이 되지 못했어요. 클라크 게이블은 사고 원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화 감독 오슨 웰스는 한 가지 충격적인 주장을 했답니다. 그는 한보안 관계자가 자신에게 이 사고는 독일, 일본의 공격으로 발생했으며 미국 정부가 독일계의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은폐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음모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중 하나로 남아 있답니다. 카롤 롬바드의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고
TWA 3번 항공편에 탑승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어요. 그녀는 출발 전 한 예언가를 만났는데 그 예언가는 이렇게 경고했답니다. 1942년에는 비행기를 조심하세요. 당신에게 위험이 닥칠 겁니다. 게다가 그녀의 어머니는 숫자에 대한 믿음, 즉 수비학을 믿고 있었어요. 여행과 관련된 모든 숫자가 3이었는데요. 비행기 번호 3, 비행기 모델 DC3 그리고 카롤의 나이 33이 그녀에게 불길하게 느껴졌답니다. 하지만 카롤은 어머니의 걱정을 가볍게 여기고 비행기를 타기로 고집했던 것이죠. 카롤 롬바드가 인디애나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왜 그렇게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가 그녀의 남편 클라크 게이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클라크 게이블은 라나 터너와 함께 영화를 촬영 중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카롤은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사실 그녀가 떠나기 전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카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화해하고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클라크 게이블에게 큰 죄책감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카롤 롬바드는 클라크 게이블에게 군에 입대할 것을 권유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게이블은 그녀의 권유를 받아들여 미 공군에 입대했답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자신을 던졌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그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벌하고 있다고 믿었답니다. 다행히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왔지만 1960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했어요.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카롤 롬바드의 곁에 묻히는 것이었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과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카롤 롬바드는 단순히 아름다운 배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카롤 롬바드의 명복을 빕니다.